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부터 3주 더 연장됩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과 교육의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이슈를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현행대로 밤 9시까지 제한됩니다. 그러나 장기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4명에서 6명까지로 완화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과 가족 친지와의 만남이나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넉 달 남짓 앞두고 도의원, 교육위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도의원 숫자를 지금보다 3명 더 늘리는 방안과 전국에서 유일한 교육위원제를 폐지하는 방안, 그리고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방안 등 3가지 내용이 함께 심사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후속 절차로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뒤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오늘 오후 4시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을 선출합니다. 지난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로 선출된 고희범 전 제주시장이 차기 이사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방학이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구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은데요. 모집 공고와는 다르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시내 카페에서 일했던 24살 A씨와 27살 B씨. 한 달에 230여만 원을 주겠다는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갔지만 실제 월급은 달랐습니다. 수습 기간에는 일을 배워야 한다며 한 달에 70만 원씩 받는 훈련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급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처음에 들어갔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수습 기간이 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입금이 66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이 입금이 돼가지고 제 월급이 너무 안 맞게 들어왔다. 어떻게 계산하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대뜸 화를 내시면서 내가 호구로 보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주 시내 통신회사 대리점에서 일했던 20살 C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수습 기간에도 기본급 150만 원을 준다고 해놓고선 막상 찾아가니 휴대폰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위탁 계약서를 요구한 겁니다. 주 5일 정도 출근했는데 아침 10시부터 8시까지 그렇게 출근했는데 첫 달은 수습 기간이라서 한 1, 20만 원, 둘째 달은 120만 원.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위탁계약서라는 거죠. 위탁계약서라는 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니까 그 젊은 애들 노동력만 착취하고 완전히 불합리한 거죠. 그 다음에 계약서 쓸 때도 저희 정확히 설명을 또 해줘요. 또 애들이 사인한 게 다 있어요. 지난 3년간 제주에서 10대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공고를 믿었다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는 390여 건. 노동청은 훈련 명목의 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구인 공고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제주도 일자리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어제 하루 모두 12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신규 감염자 가운데 도내 감염자의 접촉 사례는 없었으며 12명 모두 타 지역 감염자의 접촉이나 타 지역 방문 또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염자 가운데 4명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이며
제주 지역에서 오미크론 누적 감염자는 모두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특별일부는 최근 녹지병원 측이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원고인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2018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는데 녹지 측은 이 같은 조건이 부당하다며 병원 개설을 미뤄왔고 제주도는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영리병원 설립 논란이 재촉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각종 민사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국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대법원이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소송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판단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1차적 책임은 녹지병원의 조건부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전 지사에게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도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해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이웃에게 나눠주는 푸드뱅크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늘어난 반면 도움의 손길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푸드마켓. 이른 시간이지만 생필품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이 매달 정해진 포인트만큼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처럼 책은 찾는 사람은 늘었는데 물품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혹시 건담을 그런 거, 갈고리 같은 그런 것도 없고 또 가격도 좀 비싸고 살기 시중 갖고는 살기 없더라고. 이렇게 몇 개 안 사면 없고 그렇더라고. 있는 게 많더라고. 이곳을 이용하는 회원은 470여 명. 신청자가 늘어 대기자만 80명이지만 더 이상 회원 접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줄고 대기자가 늘다 보니 푸드뱅크의 생필품이 끊기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긴급 지원 대상자인 80살 김모 할머니는 요즘 사회복지사가 전해주는 도시락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 이런 식품 이렇게 하는 건 한 번도 들어온 것도 없고 오늘 처음 이거 이런 처음 들어온 오늘. 푸드뱅크를 이용하는 어려운 이웃은 지난해 경남도에 15,500여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12%, 1,700여 명이 늘었지만 식품 기부는 코로나19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금 푸드뱅크를 도와주시는 후원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더 많은 후원이 일어나는 것이 저희 푸드뱅크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코로나19로 갈 곳 없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요즘 부산 지역의 요트 투어 관광이 그야말로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영만에서는 일부 업자들이 무면허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단속에 나서야 할 해경과 해양수산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부산 MBC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은 주말만 되면 불야성으로 변합니다. 18일 전까지는 제한하고 태우는데도 차고 있어요. 지난달 21일 이곳에서 불법 영업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서 해당 선주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없이 10분도 안 돼 바로 철수했습니다. 서류가 저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믿었죠. 등록증이 있다던 선주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제 발로 파출소를 다시 찾은 선주가
무허가 요트라고 실토한 겁니다. 해경이 오니까 또 뭐지? 연행전 중이니까 겁이 들었나? 네, 진짜 겁이 났어요. 바로 다음 날 이 선주는 같은 요트로 홍보 영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아니라 지인을 태운 것이라는 선주 말만 믿었다는 설명을 되풀이합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없다라고 부산지방수산청에서 위법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고발을 하셔야 된다는. 정말 불법 요트 영업에 대한 단속 권한이 해경에 없는 건지 해수청에 다시 물었습니다. 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해경에도 있습니다. 경찰과 직무집행법에서 범죄 의심이나 위반 의심이 있으면은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요트에 사람을 태우는 마리나 선박 대업을 하려면 관할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무등록 요트는 안전검사나 배상 책임보험 여부도 알 수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들어오고 책임 소재가 좀 애매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요트 영업을 위해선 8배 비싼 보험금과 1급 조종 면허, 매년 정기점검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수청과 해경의 단속 떠넘기기 속에 무면허 불법 영업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70% 이상. 코로나 때문에 갈 때가 요 많이 와요. 동통이면 요 발질 틈이 없어요. 수영만 요트 경기장이 대류 중인 요트는 491대. 대업 허가를 받은 요트 투어 업체는 46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추위가 주춤했던 것도 잠시 다시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면서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4도, 성산은 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갔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거나 산지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공기가 차고 건조해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찬 북서풍의 영향으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 지역 4도, 동부 지역 3도, 산지는 영하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북부 지역 8도, 동부 지역 7도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날이 흐리겠고요. 밤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2.5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찬 공기가 머물면서 평년보다 춥겠고요. 특히 아침 추위가 강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주도가 인허가하거나 발주한 건설 공사장 32곳과 건설 중단된 19곳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 적합 여부와 붕괴 요인 여부 등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도내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 물품 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받아 QR코드 단말기와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접수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로 진행되며 해당 날짜에 영업소 소재지의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모두 1,000억 원 규모의 제주 관광기금 특별 융자 사업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6주 동안 신청 접수를 받아 도내 여행업과 관광 숙박업 등 모두 45개 업종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자금 800억 원과 시설 개보수 자금 2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특별융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시행되며 신규 특별 융자 지원 외에도 1,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융자금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도내 등록 면허세가 30% 정도 줄어듭니다.
제주도는 올해 각종 등록 면허세로 모두 14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31% 감소한 수치입니다. 등록 면허세 감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서 나타났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의 올 시즌 첫 경기 상대가 포항으로 결정됐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2022 시즌 K리그 1 일정을 확정한 가운데 제주 유나이티드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포항을 상대로 시즌 개막전을 홈경기로 갔습니다. 제주는 올해 정규 리그 33경기를 치르는데 여름철인 7월에 가장 많은 7경기가 몰려있어 순위 결정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 연휴 기간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명절을 맞아 해양사고를 대비해 여객선 항로 부근 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또 특공대와 구조대 등 인력 장비의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